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운민 민성욱 변호사입니다. 네, 제가 최근 업무상 배임 관련 사건들을 좀 담당을 하게 되기도 했고, 그리고 최근에 모 연예기획사에서 사나 레이블의 대표이사가 업무상 배임으로 고소를 당하고 이런 사건들이 지금 시끄러워서 오늘 영상의 주제는 배임죄로 잡아보았습니다. 배임죄란 무엇이고 어떤 경우에 성립하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된 그 사건들의 경우에 이제 제가 볼 때 배임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배임죄란 어떤 범죄냐? 배임죄는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자신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그러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도록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게 이제 형법상의 기본적인 배임죄의 구성 요건이고, 이러한 배임 행위가 이제 업무랑 관련해서 발생한 경우에는 업무상 배임죄가 돼서 가중처벌이 되고, 또 그 피해액이 5억을 넘어가는 경우에는 특경법에 적용돼서 또 가중처벌되고, 이렇게 파생되는 구성 요건들이 다수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제 타인을 배신해서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죠. 단순히 돈을 빌렸다 안 갚거나 또는 계약을 체결해 놓고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이런 경우도 타인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는 배신행위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런 행위들까지 전부 배임죄로 처벌을 하게 되면 인사상 채무불이행까지 전부 이제 처벌 대상에 포함되게 돼서 지나치기 때문에 배임죄와 관련해서는 법조계에서 항상 처벌 대상을 어느 정도까지 확대를 하고 그 기준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가 항상 고민거리이기도 했고, 또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에서도 계속 이제 판례들이 변경이 되어 왔습니다. 그 배임죄의 구성 요건을 어떻게 보고 있냐 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냐 이겠죠. 이에 대해서 법원은 기본적으로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하고 관리해야 될 의무가 주된 의무일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주주총회를 거쳐서 이사를 선임해서 회사의 경영을 맡긴다. 이거는 그 이사는 당연하게 회사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가 되겠죠. 그리고 고용계약을 체결해서 일을 맡기기 위해서 직원을 채용했다. 이런 경우에 그 직원은 자신한테 급여를 지급하는 고용주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되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위임계약, 어떤 일을 맡기기 위해서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그 사람한테 일을 처리를 맡겼다. 이런 경우에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편 이제 자신의 사무임과 동시에 타인의 사무인 경우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동업계약을 체결했다. 그럴 경우에 이제 자기 사업이기도 하지만 자기의 동업자의 사무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동업 사무를 처리하면서 동업자 모두의 이익을 위한 게 아니라 나 혼자만의 이익을 위거나 또 제3자의 이익을 위해서 사무를 처리했다. 그럴 경우에는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단순히 내가 돈을 빌렸는데 안 갚았다, 또는 내가 돈을 주기로 했는데 안 줬다, 이런 경우에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라고까지 보지는 않기 때문에 민사상 채무불이행이 성립은 하겠지만 형사상 배임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판례를 보면 분양권 전매계약에서 분양권 전 매도인이 매수인한테 어떤 계약을 불이행했다, 이런 거는 배임죄가 아니라고 보고요. 그리고 임대인이 내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즉시 임차인한테 그 사실을 알려서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게 해주겠다 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리지 않고 근도당권을 설정을 해서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하겠다, 이런 것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 단순 민사상 채무불이행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주주와 대표이사가 어떤 이제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더라도 그건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배임 행위를 한 것이지, 대표이사는 주주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주주에 대한 관계에서 배임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일 것을 요하고, 그러한 자가 배임 행위를 했어야 되겠죠. 여기서 배임 행위란 무엇이냐? 임무에 위배하여 본인과의 신인관계를 저버리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대표이사가 본인이 소유하는 회사 또는 본인 가족이 소유하는 다른 회사를 위해서 회사로 하여금 연대보증을 하도록 하거나, 또는 회사의 재산을 헐값에 매각하도록 하는 경우에 전형적인 배임 행위에 해당하고, 비록 그 본인을 위한다고 생각하고 한 행위라 하더라도 그 행위의 목적이나 취지가 법령이나 사회상규에 위반된다. 예를 들어서 금융기관 임직원이 대출을 이제 실행을 하는데 담보를 제공받지 않거나 또는 채권 회수를 위한 그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조치들을 취해놓지 아니하고 대출이 나간 경우, 일부 본인, 즉 회사를 위한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대표이사가 뭐 회사와 용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용역 비용을 과다하게 책정을 해서 상대방한테 이득을 준 경우, 또는 이제 회사의 재무 상태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거액을 회사 돈으로 기부를 한 경우, 비록 뭐 나는 이익을 취득한 게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도 제3자의 이익을 위해서 회사에게 손해를 끼친 것이 되기 때문에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재산상 손해는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의 위험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연대보증 계약을 체결해 버렸다, 제3자를 위해서. 그런 경우에 실제로 연대보증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러한 위험은 발생한 거기 때문에 배임죄가 성립을 합니다. 이와 같은 이제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가 배임 행위를 했다, 이런 경우에 배임죄가 성립을 하는데, 배임죄가 성립을 하기 위해서는 배임죄의 착수 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배임죄의 착수란 이제 배임 행위를 개시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연대보증 계약을 체결한다거나 아니면 용역 계약을 체결한다거나 이런 배임의 행위를 개시해야지만 배임죄의 착수가 인정이 되고, 단순히 내가 배임 행위를 하려고 준비 행위를 했다, 또는 다른 사람들과 상의를 해서 모의를 했다, 이와 같이 배임죄를 준비하는 행위에 그쳤는데 발각이 됐다, 이런 경우에는 배임죄의 실행에 착수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기 어렵기 때문에 배임죄의 예비나 음모에는 해당하겠지만, 배임죄에는 살인죄와 달리 예비나 음모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살인죄의 경우에는 내가 어떤 사람을 죽이려고 준비만 했어요. 도구만 이제 준비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랑 이제 상의를 하고 어떻게 하자 계획을 세웠어요. 이런 경우에는 뭐 예비죄나 음모죄가 성립할 수 있고 처벌도 되지만, 배임죄는 이러한 예비나 음모는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배임죄의 예비나 음모에 그친 경우에는 처벌이 될 수 없습니다.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그 하이브와 뭐 오도의 대표이사 민희진 씨와의 뭐 분쟁을 살펴보면, 사실 기사에 드러난 것밖에 저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뭐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단순히 카톡을 가지고 이제 내부적으로 모의를 했다거나 또는 전문가랑 상담을 했다, 아니면은 뭐 어떤 식으로 배임행위를 하겠다고 계획을 세웠다, 이런 것만으로는 이제 배임행위의 실행의 착수로 인정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배임죄가 성립하기 좀 어렵지 않나, 그렇게 조심스럽게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제 앞으로 분쟁의 추이가 어떻게 진행되고 또 외부에 밝혀지지 않은 어떤 사실관계들이 있을 수 있겠죠. 이제 그런 거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지금 드러난 것만 놓고 보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업무상 배임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물론 오늘 말씀드린 거 말고도 많은 쟁점들이, 법적 쟁점들이 있고 또 판례들도 엄청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뭔가 다른 사람이 배신 행위로 인해서 이제 손해를 봤다, 이런 경우에 이게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지 이제 쉽게 단정을 내릴 수가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와 상의를 하시고 뭐 고소를 하시든 뭐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든 그래야 되겠죠. 오늘 배임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